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커머셜 뱅크가 상업은행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내셔널 뱅크는 이제 무조건 가입이 돼 있고 스테이트 커머셜 뱅크 주에서 승인한 상업은행의 경우는 한 37%만 지금 이 멤버 뱅크로 가입이 돼 있다고 지금 이게 한 2007년도 8년도 자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이트 뱅크 합쳐서 뭐 만 개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그 은행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스테이트 뱅크죠. 그 중에 37%가 지금 멤버 뱅크로 가입이 돼 있다. 수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80년 이전에는 멤버 뱅크가 되면은 예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금의 일부분은 지불 준비금으로 중앙은행이 이제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정 지불 준비금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멤버 뱅크만 80년 이전에는 그 중앙은행의 법정 지불 준비금을 쌓는 거를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87년도부터는 모든 예금 관련 금융기관이 지불 준비금을 준비해야 되는 걸로 이제 바꿨습니다. 87년도에 이제 그때 금융사고들이 많이 났거든요. SNL 크라이시스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은행과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축은행 같은 곳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도산을 막 하는 그런 그 사고가 87년 전후로 해서 막 생기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은행 건전성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모든 예금 관련 금융기관은 지불준비금을 쌓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규정이 좀 바뀐 거죠. 지불준비금에 대한 얘기는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드 오브 가버너 얘기를 또 할 텐데요. 지금 멤버뱅크 얘기를 했고, 12개의 패드뱅크 얘기를 했고, 여기 보드 오브 가버너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 볼 수가 있어요. 7명의 가버너를 가지고 있고 7명의 멤버로 돼 있으면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14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들 7명은 전부 FOMC의 멤버가 됩니다. FOMC에서 공개시장 조작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서치 스태프가 이 연방은행 페드 시스템 하에서는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박사급입니다. 이 500명들이 다 박사급이고 이 사람들은 현재 그 경제 관련 데이터에 대한 어떤 통찰력 같은 거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팅할 때 미팅 관련 자료도 여기서 준비를 다 리서처들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태프들이 뭐 은행 합병, 그 다음에 대출해주고 기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료들도 여기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경제에 대한 진행 상황도 여기서 자료를 만들어주고, 기타 이제 경제 관련 교육도 여기서 담당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마켓 커미티, FOMC. 요 FOMC는 이 보드 오브 가버너에서 7명이 다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12개 패드뱅크의 체어맨 또는 프레지던트, 거기에 은행장 중에 5명이 참여를 해서 7 플러스 5, 12명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패드 시스템인데요. FOMC 이 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공개시장 조작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의장은 보드 오브 가버너의 체어맨이 이 FOMC의 의장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곳은 뉴욕 패드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다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FOMC는 1년에 8번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만나는 꼴이 되나요? 1년에 8번을 만나니까 매달 만나는 게 아니죠. 공개시장 관련 리포트 및 경제 예측, 통화정책에 관한 토론 등을 하는 곳이고, 실제로 공개시장 조작이 중앙은행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자체가 중요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금리를 미국의 기준금리는 Federal Funds, Fed Funds Rate라고 하는데, 그 금리를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양적 완화 정책을 최근에는 또 실시를 했는데, 그런 결정들이 다 여기서 내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ed는 여러 가지 색깔의 책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신문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면, Fed에서 베이지북이 나와서 그 베이지북에 나온 그 경제를 진단하는 내용을 가지고 금융시장이 그것에 반응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여러 색깔의 책 중에서 이 그린북도 있고 블루북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 베이지북이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 베이지북은 현재 state of the economy, 현재 경제의 상태를 페드 입장에서 분석을 해서 발표하는 책이에요. 근데 색깔이 베이지색이기 때문에 통상 베이지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베이지북이 나올 때마다 페드는 지금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신문을 보시다가 페드에서 베이지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베이지북이라는 것은 색깔 때문에 베이지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건데, 그 내용은 뭐예요? 현재 경제 상태를, 페드가 보는 현재 경제 상태를 발표하는 책입니다. 그 밖에 뭐 블루북, 그린북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제일 사람들이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이 베이지북이기 때문에 특별히 베이지북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의 의장, Federal Reserve System의 의장이 Board of Governor의 의장이면서 FOMC에도 의장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몇 년 전에는 앨런 그린스팬이었고, 그린스팬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지금은 벤 버냉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페드 체어맨은 페드 전체의 대변인이면서 페드 스태프를 감독을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국회 대통령을 상대해서 타협도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매스컴의 주목을 받냐면, 중요한 공개시장 조작에 결정을 하는 FOMC의 의장도 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드 오브 가버너의 또 의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페드의 수장이다라고 뭐 얘기해서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자, 이 페드가 얼마나 독립적이냐 하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페드의 구조, 그 다음에 보드 오브 가버너 12개 페드 은행, 그 다음에 뭐 멤버 뱅크, 그 다음에 FOMC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페드 체어맨은 또 누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